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넉넉히 하고 계신가요? 저도 넉넉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뭐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은 그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퇴 후 노후 준비 이거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세터 김경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수명 백만장자 시대라고 하셨어요. 일단 백만장자는 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수명이 백만장자다. 이게 되게 오래 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제가 수명을 한번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수명이 100만 시간이 한 115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최고령자가 118세이고요. 미국의 최고령자가 114세입니다. 지금 대략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 수명으로 향해서 이제 가리라고 보아지고요. 미국에 이제 노화 관련한 하버드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금세기 말쯤이면은 우리가 상가에 가서 천수를 누리셨군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대략 120세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120세요. 예, 그러니까 대략 수명 100만 장자, 100만 시간 시대로 우리는 계속 이제 수명이 증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00만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단 어떤 게 준비돼야 돼요? 뭐 건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돈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 노후 지출비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수명이 10년 길어지면은 3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햄릿의 대사 중에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수명 100만 시간 시대에는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게 될 텐데요. 만일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남고 돈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노후 파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는 이제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 진행됐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노후 파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수명을 이제 수명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5060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더 긴 기대 수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이 돈의 수명을 길게 해서 노후 파산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돈의 지구력 싸움에서 절대 돈이 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돈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뭐 어떻게 홍삼, 녹용 이런 거 좀 먹이면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가계자산 운용이 대부분 부동산하고 예금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향후 이제 돈의 수명을 좀 길게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부동산 예금을 들고 있었다면은 이제 연금과 투자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요. 연금이라는 것은 종신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 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향후 수명 100만 시간 시대라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춧돌과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아주 튼튼한 것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왜 수명을 이제 그 돈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하는데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예금금리가 1% 미만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돈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은퇴자금이 3억 원 있다. 그러고 매년 2천만 원씩 인출을 한다 그러면요. 1%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영해서 1% 이제 수익을 내면서 돈을 그렇게 인출해 간다면은 16년이면은 이제 돈의 수명이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5% 수익률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27년이 지나야 이제 돈의 수명이 다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5% 투자라는 것이 1% 예금에 비해서 한 11년 수명이 긴 셈이죠. 그래서 연금과 투자 이 두 가지가 돈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금이라는 게 그런 평소 체력 같은 거고 이 투자라는 거는 아주 위급할 때 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 같은 게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연금하면 아주 대표적입니다.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고요. 납부 방법이나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은 연금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이제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댈 수도 없는 부분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뭐 저 같으면 63세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5년을 더 연장을 하면은 5년 후에는 36%를 더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뒤에 빨리 죽으면 손해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하면은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을 옮기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해서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 납입을 해서 가능하게 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할 의무가 없는 분들은 임의로 가입을 해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전략을 택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국민연금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와 달리 주투토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특히 그 주부들도 요즘에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그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텐데 최근 들어서 보면 MZ세대에서 국민연금 그거 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이 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넣는 게 무조건 이익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5060 세대는 물론 이제 좋습니다. 훨씬 이제 지금 2030에 비해서 좋긴 한데요. 나중에 뭐 국민연금은 조금 깎이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괜찮은 방법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국가가 최후에 그래도 제일 튼튼하고 제일 신용도가 좋은 곳이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가가 그런 상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다른 민간의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보루는 그래도 하나 갖고 있으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보루로 연금을 선택했다. 그러면 투자라고 하나의 축을 더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투자는 이제 젊을 때 할 때와 나이 들어서 할 때는 당연히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저는 뭐 웬만하면은 다 연금이나 이런 쪽에 다 주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 투자를 준비할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안전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한 손에는 우리가 이제 잠재성, 성장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 손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손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금융상품 중에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다양한 부동산을 모아서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평균적인 임대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는 한 손에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성장성을 주는 잠재성이 있는 자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 주가가 떨어지는 수는 왕왕 있는 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돈이 없으면은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손에 들고 있는 곳에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온다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이런 리츠와 같은 것을 들고 계시고 투자를 하시되 한 손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두 양손에 하나씩 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노후의 투자로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뭐 투자의 격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한쪽으로만 다 몰아서 포트폴리오를 짜지 말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투자는 좋다 이거죠. 투자해서 돈을 벌면 흐뭇한데 돈을 벌 때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게 안정적일까? 특히 노후 준비의 경우에는 예. 젊었을 때의 투자와 노후의 투자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젊었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도 그 위험을 내가 설사 잃었다고 해도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노후에는 수익률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예. 타격이 클 수 있는데 예.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는 적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이전부터 이제 한 4%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4에서 5% 정도로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적정하다고 요즘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처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대략 4에서 5% 정도 나오고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평균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7%가 나오는데 그 가격 변동성을 감안하면은 대략 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섞으면은 장기적으로 대략 5%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략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이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거보다 조금 낮추면은 4에서 5% 정도 타겟으로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정 수입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증시 같은 데 투자를 하면 좋은데 예.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증시에도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있잖아요. 예. 뭐 금융주 같은 것들 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배당주도 주식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 가격의 변동성을 아마 가격 변동성을 보시고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네. 한쪽은 현금 흐름을 많이 주는 네. 것. 또 한쪽은 성장성이 있는 곳 치고 올라가는 곳.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연금을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이거 다 노후에 생활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 노후라고 하는 것이 대략 우리가 60세 이후에 은퇴한 다음이라고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이게는 도시에 사냐 안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시골에 사냐에 따라 다른데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월에 필요하다. 300만 원. 예, 이 정도 필요하다는 이제 가구 기준이죠.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은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아이고, 이런 400만 원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노후소득 월 300만 원 만들기 할 때 야, 이거 조금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월 400만 원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월 400만 원. 사실 월 400만 원 벌기도 힘들거든요. 월 300 우리나라가 네. 이제 국민연금이 대략 웬만한 분이면 100만 원 이상은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 300 같으면 이제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 쪽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이고 70세부터 받는다면은 현재 한 18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네. 예. 이 둘만 합치더라도 70세 이후 같으면은 한 280만 원 정도 소득을 마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축적해놓은 자산 중에 중요한 게 주택 자산인데 이 주택 자산은 그냥 현금화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좀 상속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걸 자기가 현금 흐름으로 소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노후에 지출에 충당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주택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대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갑자기 아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 판단력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단숨에 나 이거 해야지 이거 사야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결심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인데 그러면 노후에 투자라는 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될까요? 노후에도 조금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89 되실 때까지도 주식을 조금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장점이 그런 겁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지, 뭐 이런 세상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좀 많이 줄이신 다음에 그래도 세상과의 소통을 좀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 노후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돈이 나오게 하는 것, 그 장치를 갖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연금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연금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연금의 비중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아까처럼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신연금을 민간에서 받더라도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걸 너무 빨리 받으시려 하지 말고 자꾸 늦추어서 받으면은 나이 들수록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령 전반기에는 자기가 투자와 자기의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고령 후반기에는 많은 부분을 대부분 자동으로 그냥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 수입이라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네.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기술을 하나 배워야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경제발전소 목요일 코너 먹고 입고 자고 생활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의식주 연구실. 오늘은 노후 걱정을 덜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